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드디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사법부는 역시 예상을 이제 뛰어넘지는 않는다. 1심, 2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트럼프 측 보수 인사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6대 3으로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사해온 이 상호 관세는 지금 어쨌든 이제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궁지에 몰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최저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 때문에 이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2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바로 첫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내려진 가장 뼈아픈 패배로 지금 이번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 앞서 인터뷰를 보셨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판결에 가담한 보수 성향 이제 대법관들까지 힐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려했던 플랜 B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판결되고 난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역법 122조 플러스 301조를 근거로 해서 전 세계 10%의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라고 역공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통상환경의 이제 2라운드. 초헌법적인 상호 관세는 부과가 됐지만 부결이 됐지만 멈췄지만 그러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관세 전쟁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번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 연방 대법원 구성상 이 트럼프 행정부에 좀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대법원이 결국은 이 1,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이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정말 잘 준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초월법적인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남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우회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사법부가 이제 철퇴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판결이 2년보다는 권한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던 이제 결정적 이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통상 정책 역시 이런 헌법의 법률과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제하긴 한 셈입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패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환급금으로 약 200조 원 정도, 220조 원 정도를 내야 한다라고 전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로 이제 벌어들인 관세, 물론 상호 관세 이외에도 품목별 관세를 했기 때문에 혼재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가 약간씩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했던 한 200조 원 이상의 돈은 수입 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 관세를 누가 냈느냐? 물론 우리 수출 기업들이 냈지만 형식상 누가 냈느냐?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낸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번 연방대법원이 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돌려줘라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환급 문제는 수년 동안 소송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즉각적인 지급 의사를 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각 국가들 입장에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더 달라라고 예고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다시 따져보겠다라고 예고한 만큼 아마 이제 시간은 끄는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실제 환급까지는 뭐 수년이 걸리는 장기 소송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반발을 하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전 세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을 활용하면 상대국들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로 인한 이제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각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동안 냈던 관세를 되돌려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즉각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122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은 뭐냐? 무역법 122조라는 건 심각한 미국의 국세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행정명령 서명 자체로 바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을 했기 때문에 사흘 후 아마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은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5개월 동안 상호 관세는 기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법은 5개월이라는 이제 기간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 이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걸 다시 계속해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동시에 무역법 301조까지 이제 동원하고 있는데요. 무역법 301조라는 건 이제 상대국이 무역 어떤 이제 관행,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를 통해서 그게 만일 조사 이후 이제 위법하다라고 미국의 이제 이익에 불이익된다라는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이제 확인이 되면 품목별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라는 시한으로 이제 무역 122조 그 이외에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것도 한 개의 카드가 아니라 두 개의 카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게 좀 무서운 이유는 뭐냐? 우리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 사태를 이유로 미 재무부에 바로 이제 문제 삼았던 법적 근거가 바로 무역법 301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야 이러다가 한국이 최우선 타겟 국가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상호 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대상 국가는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이 어떤 관세의 어떤 완화, 관세 폐지, 관세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 경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만약에 세수로 1,335억 달러를 환급하게 되면은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소송전으로 가면서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국채 발행이 늘고 장기 금리가 뭐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네. 전 다소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른 배경을 봤더니 앞서 제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에요. 수입 업체들이 당장 상호 관세가 이제 없어졌으니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상호 관세로 걷었던 돈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뭐 거의 200조 원 이상을 웃도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부문별 쓰여져 일 돈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생각하기에 이 상호 관세 받은 걸로 오히려 미국 국민들한테 1인당 2,000달러씩 이제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좀 불가피한데요. 이렇게 관세 수입이 좀 줄거나 환급이 현실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재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채권 가격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년물 미국의 채권 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이러다가 5%를 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와 재정 수지 적자로 인해서 쌍둥이 적자의 연간 이자 발행망만 이자 금액만 이제 방위비를 웃돌 정도로
좀 과도하게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미국은 상당히 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다시 미국만의 악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큰데 왜냐?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어떤 채권 금리 또 전 세계 대출의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전체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판결이 재정뿐 아니라 환율, 금리 변동성도 키울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을 하고 협상에 나섰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판결로 상호 관세 자체는 무효가 되긴 하겠지만 국가별로 재협상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정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뭐 논리적인 얘기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상호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품목별 관세예요. 네. 우린 자동차, 반도체 이 지금 품목별 관세가 더 크거든요. 철강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역 301조와 122조를 지금 발동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호 관세보다도 더 정교하게 품목별로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수출 1, 2기 하고 있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이런 품목들이 대부분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만으로 어떤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이제 신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지렛대 삼아서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냈던 관세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이 대체 관세 부과 여부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무역 301조와 122조에 우리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의 어떤 속도와 범위를 좀 조절하는 좀 투트랙 전략으로 협상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무역법 122조 301조를 근거로 이제 품목별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한미 통상 협력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작용할 만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연방법원의 이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이제 투자 확약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트윗으로 이제 25%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앞서서 일본은 또 재빠르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초 한 5,500억 달러 가운데 1차로 360억 달러, 한 52조 원 가량을 미국의 1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투자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에너지, 광물, 안보와 관련된 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재협상,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상호 관세를 이유로 3,500억 달러, 500조 원 이상의 대미 투자 합의를 했지만 이걸 되돌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EU 그리고 한국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의 투입발 관세가 뜬금포가 아니었어요. 당시도 보니까 25% 관세 인상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이었죠.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 전 투자를 확장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트윗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AI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까지 끌어들였고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제 관세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흔들렸지만 이 대체 관세 카드가 살아있는 만큼 기존의 어떤 합의를 뒤집기보다는 세부 이용 조건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조정하는 방식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